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뭐 인터넷 포털 같은데 보니까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미리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당, 야당 각각 대표 선수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윤석열 청문회 때 어떤 쟁점들이 진행이 될지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수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니까요. 한 10분씩 정도 이렇게 편의상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태 의원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총론적으로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KBS 라디오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정말 특별히 좀 출연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제가 이걸 다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점도 좀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거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인사청문회가.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 최초로 네.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옹호해요. 동성 예. 결혼까지 다. 예. 그게 또 양심적 병역 거부도 다 인정하고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겠다. 법을 집행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있고요.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그 단골 메뉴인 무슨 위장전이 뭐 부동산 투기가 문제되지 않은 또 거의 첫 번째 청문회.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좋은 거 같죠? 예. 위장전이 이런 거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고 대신 뇌물, 무슨 직권남용, 네. 친인척 사기 예. 한 50배는 더 중한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나눠서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게 언제 그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바로 엊그저께 그 서면 답변서를 서면 답변서였어요. 예. 그러면서 예. 뭐 그런 거 저런 거 온갖 예. 그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진보 정권의 코드에 맞춘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도 정말 아주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네. 개탄을 하고 있는 중에 예. 언론 보도 난 걸 보니까 네.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한다더라. 네. 이 정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니 그럼 북한이 주적이란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지 그걸 인정한다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거 말고는 네. 전부 진보 정권 코드 맞춘 거예요. 뭐 촛불은 무슨 뭐 민주주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네 뭐네 이런 공직 후보자는 그런 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네.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자신을 검찰총장 시켜준 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나 아니면은 뭐 반대하나 이거는 검찰총장 직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얘기 아닌가요, 혹시? 없지가 않고요. 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예. 그 무슨 군 형법에도 보면은 그 처벌 받게 돼 있거든요. 아하. 또 뭐 강제추행이다, 뭐 성소수자다,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동성애자들 가서 온갖 성문란된 그런 것을 해도 그걸 네. 뭐 처벌한다거나 뭐 와서 동성애자가 와서 몸을 만지거나 하더라도 그걸 무슨 뭐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겠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여쭤보면요. 혐의 뭐랄까요? 이게 논점이 많습니다. 뇌물, 아까 직권남용, 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것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만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제일 그 논란이 될 건데요. 네. 전 용산 세무서장을 했던 윤우진 무슨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걸 윤우진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잘 나가는 현직 검사의 친형이에요. 윤대진
그렇죠. 예, 검찰국장의 형이죠. 윤석열의 형은 아니고 예. 이름도 비슷한 예. 대윤 소윤하는데 윤대진 예.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네. 이 사람하고 윤석열하고 뭐 이렇게 다 안다고 그거는 시인을 해요. 네. 서로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뇌물로 네.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7번을 기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인터폴에서 잡아왔는데 검찰에서 또 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나중에는 슬그머니 무혐의로 처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채택이 됐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셨다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저 여당 더불어당에서 웬일로 이거를 합의를 해줬나 했더니만 네. 그 며칠 전에 벌써 또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연락이 안 닿나요? 연락도 안 나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저는 네. 정말 이 팩트만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네. 다 냄새가 정말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뭐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정말 오늘 한번 이거 제대로 밝혀볼 겁니다. 근데 그 의원님, 이게 그 사건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인 건 사실인데 이것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근거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예. 네, 그런 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죠. 네. 그 지금 말한 그 비리의 주범인 이런 분이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그렇게 6번, 7번을 기각당할 때 예. 윤석열이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모른다. 내가 네. 뭐 친하던 사람이지만 뭐 모른다 하고 완전히 이제 우리 발을 내밀 판이었는데 네. 이 윤우진 씨의 핸드폰에서 네. 문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어떤 변호사가 네. 그 인사를 하면서 윤우진 씨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암흑의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특수 1부장으로 있으면서 형사부에서 하는 이 사건에 네.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서 이제 관여했다는 게 거기서 문자 하나에서 딱 이제 거기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모 변호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이모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특수 1부장의 소개를 받고 윤우진 세무서장의 변호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자는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여러 그 목격자나 뭐에 의해서 다 나온 거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네. 그냥 어디서 뭐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네. 제가 또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다 들었냐.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건 기록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사건 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거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뭐 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걸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 창고에 있는 거를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못 내놓는다. 아니 그럼 인사청문회가 네. 그 아버지 뭐 장모가 뭐 하는지 아들이 뭐 했는지도 다 알아봐야지. 네. 윤석열 딱 그 세 글자 이름 달리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줄 수가 없다. 예.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때우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뭐.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이모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나요? 이모 변호사 당연히 채택됐죠. 예. 뭐 바보입니까? 예. 이 사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은 연락은 닿는데 안 나온다 이런 네.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윤우진이고 이 변호사고 나와서 뭐 억울하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네. 피하는 겁니까?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그 서면으로 받으셨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거 뭐 이제 거기서부터는 예. 그 좀 이제 구체적인 전략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청문회 때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아까 말씀하신 동성애 관련된 것과 아니에요. 동성애 이거는 뭐 그냥 그거는 예고편이고요. 아, 그건 예고편이고.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예. 또 그 네. 또 장모와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에 그 법사위원이 아니신데 이 교체 선수로
구원투수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임하시는 각오 간략하게만 한 30초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법사위에서 한참 열심히 일할 때는 네. 그냥 갑자기 어디 너는 다른 데 가라 해서 우리 당에서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예. 정말 울면서 다른 데 나와서 이제 네. 또 다른 상임위에서 좀 정 좀 붙일만 하니까 이제 또 아쉬우니까 너 네. 와서 좀 이거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가기 싫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예. 정말 독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청문회 때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지켜볼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지금 한 10분 정도.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예, 짧은 얘기였는데 그 안에 뭐 몇 가지 쟁점인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바로. 네, 네. 예, 한 가지가 그 동성애 관련된 이거는 간략하게 좀 뭐 반론 하나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그 관련된 서면 질의 답변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이제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네. 들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관련된 형사 법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판단 기준 또는 질문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입장 부분만 가지고 또는 그걸 가지고 후보의 어떤 적격성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윤대진 법무부 네.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자,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당시 특수 1부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네. 이모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만약에 소개를 해줬다면은. 네. 근데 그런 문자까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어요? 지금 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네. 저희들도 뭐 문자 메시지를 실물로 보진 못했지만 네. 소개를 언론 보도에는 이제 소개한 무슨 변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무슨 변호사입니다. 이런 예. 식으로 문자가 보내졌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제 문자에는 뭐 소개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도 그 이모 변호사가 네. 그 윤우진이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의 변호사로 선임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른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다른 변호사가 1년 반 넘게, 네. 1년 반 가깝게 변호 활동을 하죠. 그래서 좀 사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또 김진태 의원님이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다. 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7번 기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관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네.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중앙지검의 당시 검사장이 최규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압력이 있었다거나 네. 뭔가 권력적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규일 의원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최규일 의원이 당시 이제 지검장이었을 때 국정감사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좀 뭐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가지고 당시 중앙지검에서도 근무를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네. 대검에서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 일부장이라고. 네, 제가 파악한 바는 아닌 것으로 알고 그래 있는데 이게 시점이 넓으니까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지난주에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요. 네네네. 2012년에 당시 민주당의 네. 내부 문건에 이 관련된 네. 사건이 적혀져 있는 내부 문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내부 문건이 있었던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 부인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한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이런 어떤 문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내부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면 그 문건 확인하지 자체가 않았다고 없다? 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문건의 내용으로 소개됐었던 게 이제 골프를 쳤었다. 네. 그 윤이라고 하는 세무서장하고 예. 골프를 쳤었던 것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문건에는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예. 뭐 골프를 친 것은 후보자도 인정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예. 특정 사건 지금 문제되는 그 윤 세무서장 전 세무서장이 예. 뇌물을 받았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뭐 골프 타다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또 네. 윤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그 업자 네. 예. 업자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자 관련된 부분도 그 내부 문건이라고 불리는 것에 등장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혹들은 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그 사건의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과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당시에 골프를 쳤던 건 맞다. 그거는 예전에도 인정을 하죠. 예. 근데 그 시점이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까? 아니면 관련이 없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뭐 시기 같은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넓은 시기에 예. 한두 번 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때 좀 정확하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저도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료는 제가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아까 그 김진태 의원 얘기가 네. 이모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라든가 이 사건의 네.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은 됐는데 네. 다들 안 나온다고 한다. 네. 뭐 여기에 대한 좀 일종의 뭐 불만이라고 할까요?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뭐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인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네. 뭐 그것이 뭐 사전에 뭐 얘기가 돼서 뭐 도피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그 윤우진이라는 전 세무서장은 네.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주 출국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실제로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협상을 막 하다가 네네. 원래 증인 채택이 안 될 것을 누구나 다 예상을 좀 했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은 네네. 저도 그랬고 네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청문회를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제 채택이 된 과정이 있어서 네네. 뭔가 뭐 사전에 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볼게요. 다른 부분. 원래 이제 보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꺼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걸 특별히 전략적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요. 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면 윤석열 후보자가 맡았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일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은 과거에 이제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고 했던 사건들 네. 뭐 이런 것들일 건데 네. 이런 사건들을 점검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뭐 공수처 같은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거고요. 또 서면 질의 같은 것들로 답변을 일부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는 국회의 권한이다. 네. 당연히 국회의 결정이 나온다면 그걸 따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좀 원론적인 수준이라서요. 원론적인 수준인데 예. 본인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청문회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합니까?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의총에서 이제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고요. 네.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주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최고위에서 논의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 논의 과정이 남아 있군요. 네네네. 아니 박주민 의원은 그 사개특위 위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모든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문회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로 꾸며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5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입니다. 50년 전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도 우주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2019 코리아 스페이스 위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19 코리아 스페이스 위크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여의도와 전국 국립과학관에서 개최됩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주말에 폭염에 고비였고 지금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구름량이 많기도 하고 동쪽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보건 및 축산업에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 서울이 32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쪽은 동풍이 태백